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주차로서 화학 기초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물질의 분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물질을 분류하고 물질의 성질과 화학적 성질을 구분할 수 있다. 원자량과 분자량의 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질량과 몰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화학식의 종류와 화학 반응의 종류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물질의 분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분류. 물질은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재료 그 본바탕으로 부피와 질량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며 상호 변환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면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승화 과정이라고 하며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되는 과정을 융해,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되는 과정을 응고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되는 과정을 기화라고 하고요. 기체에서 액체로 변화되는 과정을 액화라고 합니다. 물질의 분류에서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는데 먼저 순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물질은 조성과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일정한 물질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원소와 화합물이 있습니다. 원소의 경우에는 화학적 방법으로 더 간단한 순물질로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상의 원소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철,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합물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일정 비율로 화학적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성분 물질과 성질이 다르지만 질량비가 일정한 물질을 얘기합니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만 원래의 구성 성분으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예로서 살펴보면 물, 이산화탄소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혼합물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는 물질을 얘기하겠고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습니다. 먼저 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로 용액 조성이 동일한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소금물, 설탕물, 공기 등이 있겠습니다. 불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혼합물로 용액 조성이 일정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과일 주스라든가 흙탕물, 암석 등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균일이라는 말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균일이라는 표현에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위치에 따른 변화가 없다. 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 볼까요? 좀 삐뚤어지긴 했지만 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찍은다면 균일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성질은 크게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로 구분합니다. 물리적 성질은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측정되는 성질로서 예를 들면 밀도, 색, 끓는 점, 어는 점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적 성질입니다.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조성이 변화하는 화학 반응 측면에서의 성질로서 화학적 변화 전과 후에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성, 알칼리성, 가연성, 산화성, 환원성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자,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고요.
중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이면서 그림입니다. 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로 요즘에는 공부하고 하고 계시겠지만, 네, 화학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로서 네, 원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며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동일하여 원자는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됩니다. 네, 분자입니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원자들이 화학 결합을 하면서 한 개의 단위로 묶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분자는 다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단원자 분자, 한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를 얘기합니다. 예, 원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원자 분자는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 예를 들면 질소가 있겠고요. 일산화탄소, 산소 분자가 있겠습니다. 삼원자 분자는 세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를 얘기합니다. 네, 뭐 물이라든가 오존이라든가 이산화탄소, 네,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고분자, 다수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를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녹말, 수지 등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자량은 탄소 원자의 질량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 다른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는 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상대적이라는 표현에 반대로 볼 수 있는 게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절대적 질량이 아니라는 걸 유의하셔야겠죠. 뭐 예를 든다면 제 체중이 몇 킬로그램이다 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제 체중이 얼마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단 얘기는 그런 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저보다 가벼운 사람과 비교할 때는 네, 내가 저 친구보다 가벼워 라고 얘기할 때는 네, 이런 상대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자량을 정할 때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라고 정하고 이 기준에 대해서 각 원소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B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량은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질량과 같은 단위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셔야겠고요. 다음으로는 분자량입니다. 분자의 상대적 질량을 뜻하는 것으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으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물질의 분자식을 알면 구성 성분 원소의 원자량을 합하여 분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CO2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자, C라는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화학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분자를 구성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산소 원자 두 개와 탄소 원자 한 개가 있는데요. 탄소 원자의 하나를 우리가 원자량 값을 12라고 해놨고, 산소의 원자량 값을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16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 값들을 모두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4 이렇게 나오는 게 분자량의 계산 개념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좀 답답하시죠? 네, 저도 답답하네요. 네, 네, 예전에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주기율표입니다. 네,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의 원소 번호라든가 원자량 값이라든가 주기율표상에 이게 몇 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간단한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자량과 분자량을 앞으로 학습하실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있는 8가지 정도, 8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 정도의 원자량 값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그 중에서도 요 4가지 수소, 탄소, 질소, 산소의 원자량 값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뭐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한 8, 90% 정도의 비율로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소의 원자량은 1, 탄소의 원자량은 12, 질소의 원자량은 14,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보가드로의 수와 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수의 분자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체 1몰에는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가 들어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를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몰입니다. 몰은 원자 및 분자와 같이 작은 입자의 개수를 세기 위한 물질량의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몰은 앞서 말씀드린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하는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 그램 화학식량입니다.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구성하는 각 원소의 원자량을 합한 것으로 원자량, 분자량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램 화학식량은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인 것으로서 그 다음에 질량과 몰수의 관계로서 좀 이해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자 또는 분자의 몰수는 질량을 원자량이나 분자량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릴 때 원자량과 분자량은 상대적 질량의 개념이었죠. 따라서 이 상대적 질량의 개념에서 질량의 개념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몰수는 질량 나누기 그램 분자량이라고 구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그렇다면 질량은 그램 분자량을 이항해 주시면 그램 분자량 곱하기 몰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증기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수증기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수증기 2몰의 질량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수식에 따라서 그램 분자량 1몰당 18g이란 거에 2몰을 곱해서 36g을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H2O 36g의 몰수는 얼마냐라는 건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36g을 그램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2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식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간단한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란 겁니다. 화학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타낸 건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 구조식 4개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화학식의 종류가 분자식이겠죠.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물 또는 수증기를 H2O라고 나타내는 개념, 이렇게 나타내는 화학식의 종류를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참자로 이게 들어가는 이 부분이 이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실험식입니다. 화합물에 존재하는 원소의 비율을 표시하여 나타낸 식입니다. 예를 들어 벤젠, 아세틸렌을 보면요. 분자식은 서로 다르죠. 하지만 이 분자식은 서로 다르지만 실험식은 CH로 동일하게 나타내는 식입니다. 탄소와 수소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시성식입니다. 분자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작용기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으로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앞으로 사용되지 않을 화학식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식입니다. 원자 사이의 결합 모양이나 배열 상태를 결합선을 이용해서 나타낸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탄 CH4라는 메탄을 생각해 본다면 탄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좀 잘렸는데요. 여기 또 H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구조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하는 물질인 반응물, 이 반응에 하는 물질, 그리고 반응한 물질 사이에서 원자의 재배열이 일어나 새로운 결합을 통해 나타난 생성물을 화학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걸 화학 반응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쪽에서 질소와 수소 이 부분이 반응물이 되겠고요. 이쪽이 생성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방향성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화해 갔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열의 유출입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주변으로 열을 발열했다면 발열 과정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고, 흡열을 한다면 흡열 과정 이렇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열량을 표시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되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 봤는데요.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우리가 이런 4가지 법칙을 따르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소 원자 질소의 분자량 28, 6, 암모니아 34의 성분비로서 이 암모니아가 생성되고 이 화학 반응이 이루어진다.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성립을 하게 되겠고요. 부피비와 분자수비도 이 관계를 따라서 화학 반응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화 반응이란 원자 또는 분자가 산소를 얻거나 수소 또는 전자를 잃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요. 환원 반응은 원자 또는 분자가 산소를 잃거나 수소 또는 전자를 얻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이걸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산소와 수소, 전자, 산화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산화와 환원을 구분해 보면요. 산화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얻는 과정, 그리고 나머지를 잃는 과정, 수소와 전자를 잃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환원은 이에 반대로 산소를 잃고 수소와 전자를 얻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며 하나의 반응에서 산화하는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환원하는 물질도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알아볼 용어가 산화제와 환원제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산화제는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라는 거고, 환원제는 반대로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은 환원시키는 물질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럼 소화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억을 더 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화제를 먹으면 제가 소화가 되는 거죠? 소화제가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소화제를 먹은 제가 소화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개념으로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원제는 소화제의 개념처럼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라는 거고,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반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은 환원되는 요 관계를 기억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기억하시기 생각합니다. 자, 여기 수소와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만나서 수증기를 만드는 과정,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에서 이 수소 분자는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화 과정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 산소 분자는 수소와 결합하게 되는 거죠. 수소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원 과정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소는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되는 과정에서 수소와 결합을 했죠. 수소를 얻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환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자, 이 과정은 환원 과정이 있으면 동시에 산화 반응이 있어야겠죠. 산화 과정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열을 방출한다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렇게 화학 반응의 과정을 화살표로서 나타낼 때 이게 열량 표시를 플러스로서 해준다면 발열 반응이겠고, 반대로 흡열 반응은 마이너스로 열량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응 물질의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많기 때문에 생성물로 변해가면서 열이 발산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면요. 자, Y축으로 에너지를 표현해 봤고요. 자, X축으로 진행 과정, 반응 진행을 표현해 본다면, 자, 어떤 이미 물질의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을 이 정도라고 스케일 없이 나타내 본다면, 만약에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이 더 낮다면, 이 화학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나타내고, 생성물질의 에너지 수준이 더 반응물보다 높다면, 흡열 반응 과정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화학 반응을 왜 지금 공부하냐, 혹은 기초화학 이론을 왜 공부하냐라는 생각을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 연소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소방이니까 배우시게 될 텐데, 연소라는 건 산화 현상이라는 걸로 정의합니다. 그런 모든 연소 현상을 산화 현상으로 정의하지 않고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발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정의를 표현해 볼까요? 연소의 정의를 만약에 써본다면, 몇 주차가 지나고 학습을 하시겠지만,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는데, 이때 점화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 가연물이 점화 에너지 공급하에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데, 이 반응은 산화 반응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열과 빛을 내는 발열 반응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또 조건을 단다면 이 반응이 매우 빨리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는 것들이 화학 반응식에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산화 현상 또는 환원 현상,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학습하게 될 연소의 정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지점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금주차에는 기초 화학이론이라고 해서 조금 더 화학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차에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정도의 수준을 다루니까
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증기 비중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B자의 의미를요. 네, 여기에서 앞에 있는 B자의 의미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B자의 의미가 네, 첫 번째는 네,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죠. 네. 반대,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로 상대적인이라는 뜻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교하다라는 걸로 쓰이게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단위 질량당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땡땡당, 단위 질량당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에서 B자를 보시면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비중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셨겠지만, 어떤 물질의 밀도와 표준 물질의 밀도와의 비이며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2번 상대적인 의미라고 나타내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원자량과 분자량에서 상대적인 질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죠? 원자량에서는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규정해 놓고 나머지 물질들을 그와 상대적 비교를 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상의 물질을 비교할 때, 비중을 얘기할 때 기준 물질 또는 표준 물질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고체와 액체를 비교할 때는요, 물을 표준 물질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 즉 가스를 얘기할 때는요, 공기를 표준 물질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기 비중이니까요, 증기 어떤 가스의 비중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 그건 공기의 질량, 가스니까요. 질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세제곱미터당 1.2k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량, 분자량의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기 비중은 29분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물질의 분자량을 분자로 놓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일산화탄소의 증기 비중이 얼마야?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고요. 일산화탄소의 분자량 값은 탄소의 원자량이 12고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 자, 두 개를 더해야겠죠? 그러면 29분의 28이 돼서 얘는 약 0.9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보다 작은 값이죠. 따라서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산화탄소의 비중을 잠깐 계산해 볼까요?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자, 29분의 아까 말씀드렸죠? 탄소, 수소, 질소, 산소의 원자량 값은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자, 탄소 원자량 값이 12고요. 산소의 원자량 값이 16. 근데 두 개가 있네요. 29분의 44가 되겠죠. 이게 약 계산하면 1.53 정도가 나올 텐데요. 그렇다면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기보다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